8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이제 열대야는 사라진 것 같죠. 원주 지역 닷새째 최저 기온이 26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이 25도로 아주 선선한 날씨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낮더위는 남아있습니다. 한낮 기온 오늘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우산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부임한 조종용 원주 부시장이 GTX 원주 연결 등 본격적인 시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시장 연결해서 부임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보고요. 또 원주 환경청이 원주 정수장을 시작으로 수돗물 예방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횡성군 둔내 고냉지 토마토 축제가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올해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토마토 축제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첫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 10일 하루 동안 19명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어제는 44명까지 급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타 지역을 방문한 분은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공동 희원안을 다루기 위한 양자치단체의 실무협의회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6월 양지자체가 협의약을 맺은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실무회의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던 상선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평창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1차 서면 검토와 인터뷰, 2차 종합의견서 작성을 거쳐 영월군과 평창군을 비롯해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1차 선정했습니다. 이어 문체부는 내달부터 현장 검토 등을 거쳐 11월쯤 예비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7월 1일 원주시 제17대 신임 부시장으로 취임한 조종용 부시장이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을 위해 청와대를 찾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시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조종용 원주 부시장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용 원주 부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원주시장 조종용입니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에서는 처음 모셨는데요. 늦었지만 네, 부시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부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먼저 그 상쾌한 아침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드리자면 고향이자 강원도 제1도시인 원주시의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90년 당시 원주군 지정면에서 초임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강원도청으로 떠난 이래 26년 만에 원주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고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미력이나마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원주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문막이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향 분들께서 아주 환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공직 생활을 그러면은 지금 기업도시 지정면에서 시작을 하셨고, 예. 네. 그 지정면에서 근무하신 일에 26년 만에 원주로 돌아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창목 원주시장님 이제 3선 시장이십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부시장님의 역할과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이제 원주시가 이제 거둔 눈부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원창목 시장님하고 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혼신을 다해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원주 시민과 시장님을 잘 보좌하는 동시에 동주 후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버팀목이자 방패막이가 돼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부시장 직무실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원주시 발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고충까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앞으로 중점을 두고 풀어야 할 시정,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 이제 원주시가 힘을 쏟고 있는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계를 비롯해서 지난해 이제 12월 복선으로 최종 확정된 여주, 원주 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이제 철도망 확충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돼도 되지 않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정 운영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자 문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함께 소금산 밸리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사업과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방곡금대 관광지구 개발 등 그리고 또 국립전문과학관과 시립미술관이 들어설 잇캠프럼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문화관광 제1도시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네. 소금산 종합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에 알맞게. 네. 자,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최근에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을 위해서 청와대를 찾아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신 건가요? 지난주 3일입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이천구 부시장님하고 엄태준 이천시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신남 자치발전 비서관을 직접 만나서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GTX 노선이 연결되면 우선 서울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서울을 비슷한 수도권의 출퇴근이 용이해져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한 오랫동안 기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장내 중앙선과 경강선, 중부 내륙선이 남북 철도망과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를 맞아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던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연대로 이제 방문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답변을 당장 듣지는 못했을 거고요.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일단 자치발전 비서관님께서도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특히 이제 이 향후 이제 남북 철도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현 정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단은 지역에 좀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이제 4개 시군에. 그래서 자기 본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여주 원주 공사 시점은 언제쯤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요게 정확히 제가 봐가지고 아직 이제 아마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저희 철도공단을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에 대한 유치 당위성과 기대 효과, 또 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를 통한 주거난 해소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남북철도 연결 등 당위성은 충분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GTX 노선 연결이 현실화되면 우리 원주는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가 아닌 말 그대로 수도권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나서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관광산업도 활성화됨에 따라서 아마 시민 행복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 효과는 전문기관에서 분석해야겠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남북 동서 철도의 직접 연결을 통해서 향후 30년간 14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전망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 차원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다시 말해서 수도권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원주에서 수도권의 출퇴근이 편리해져서 원주로 이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도권에서 원주로의 출퇴근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을 이제 지방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주 쪽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연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간영 관광지 이제 소금산 밸리파크를 비롯해서 네. 금대리 따리꼬를 활용한 방곡 금대 관광개발 사업 등 원주시가 오랜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지역 관광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GTX 관련한 소식 듣고요. 소금산 종합개발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취임 이후 국토비 확보 추진단 또 GTX 연결 등 바쁜 시장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주시는 이제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원주 시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종용 원주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 환경청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예방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수돗물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환경청에서 원주에 공급되는 수돗물 예방 컨설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원주 환경청에서 진행하는 수돗물 사고 예방 컨설팅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시설의 잠재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8월 10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3개월간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에 원주 정수장을 방문하여서 수돗물 사고 사전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작을 알렸는데요. 원주에는 현재 정수장이 79개가 있는데 10월 말까지 정수장 79개를 대상으로 정수장의 기본적인 운영관리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대응 상황에 대한 점검과 미흡한 상황들을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돗물로 나타날 수 있는 15개의 사고 유형의 사례를 분석해서 녹조 정수 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점검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관리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상수도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약 20명과 함께 정수장을 함께 살펴보고 정수장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에게 듣겠습니다.
최근에 단수나 적수, 요충 이런 형태의 수돗물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잠재적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사고가 있더라도 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한 3개월 동안 원주청 관내에 79개 정도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원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기술 컨설팅을 하면서 정수장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정수장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만들어냈고 그 리스트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정수장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돗물 사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수돗물 사고, 원주에서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요.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수돗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수돗물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작년에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에서도 발생했던 수돗물에서 유충, 벌레죠. 유충이 발견되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춘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소양 취수장에서 시설 파손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춘천 전역이 단수가 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파란색 물, 녹물, 흙탕물 등의 탁수가 일주일 가까이 나오는 피해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녹조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고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원수의 미량의 유해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 나노물질 등의 신규 물질들도 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환경청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과 공정 과정을 강화하는 등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창은 청장의 목소리로 이어 듣겠습니다. 수돗물 사고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천에 같으면 유충 문제라든지 아니면 빨갛게 이제 색깔 있는 물이 나온다거나 또 저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춘천에 단수가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사고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또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고에 미연에 좀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정수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번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응 체계를 좀 마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무언가를 물 쓰듯이 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노력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이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잡이만 움직이면 콸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는지 체감을 못할 때가 많은데요. 시와 원주 환경청은 그런 수고들을 넘어서 이미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원주시의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기존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직은 시민들의 수돗물을 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수돗물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저희 시민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셔서 더 안전하고 사고 없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가장 안전하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오늘 방송 마지막이시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개폐 회식을 모두 생략하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 표한상 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축제위원장 표한상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둔내 날씨 아주 선선하고 좋죠? 네네네. 자, 횡성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고랭지 토마토 축제. 올해 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축제 소개와 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지난해는 하지도 못했고 또 지난번에는 대면 축제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드라이브스로 해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내일서부터 13, 14, 15 이 2박 3일 동안 둔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 뭐 모든 분들이 축제 예전에는 이제 많이 가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했는데 드라이브스루 방식 어떻게 그럼 진행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원래 축제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드라이브스 축제는 그 말 그대로 이 차량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토마토를 쇼핑하고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사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드라이브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둔내까지 갔는데 토마토만 사오기에는 좀 허전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뭐 프로그램들은 준비되겠죠? 글쎄 뭐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그 4단계 수도권 4단계 또 이 지방 3단계 이랬을 때는 그 전에는 저희가 좀 뭐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렇게 좀 조그마하게 좀 공연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격상이 또 연장되다 보니까 또 이 방역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좀 저걸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를 했다가 이제 하지를 않기로 하고요. 또 농수산물을 이제 토마토를 비롯한 우리 그 이제 길거리 육건국도변이나 윌리윌리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또 각종 농산물도 팔고 있습니다. 네. 횡성 둔내 이 농산물들이 굉장히 뭐 품질도 좋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할인 판매 이벤트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토마토 가격을 보면은 저희가 뭐 방울토마토 또 유럽계, 동양계 이렇게 이제 큰 토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쎄 뭐 할인을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을 저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방울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2kg에 8,000원. 그다음에 그 큰 토마토 유럽계, 동양계로 나누어서 그건 5kg 박스 작업을 했습니다. 5kg 박스에 10,000원. 이 정도면 좀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농가 입장에서. 이게 소비자가가 아니고 이게 판매가거든요. 판매가, 도매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관광객들이 또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찾아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토마토 축제를 맞아서 이 삼행시 공모전도 한다고 하는데 차 안에서 그럼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이 삼행시는 저희가 전국 지금 이제 인터넷 공모를 합니다. 예, 그 전국 이게 지금 저희 그 축제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삼행시라고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져주는 게 아니고 그 시제를 둔내 토마토 이렇게 이 삼행시를 시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둔내에 2건을 하든 둔내 토마토 각 한 건씩 하든 1인 2건 1인 2건을 8월 20일까지 공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공모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자에게는 뭐 혜택도 주어지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시상자에게는 저희가 200명을 선정해서 20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시제에 준해서 저희가 5kg 토마토 5kg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신선도도 좋고 그거를 저희가 선정된 분에게 집으로 배달할 겁니다. 200분에게요? 예. 택배로? 인터넷으로 또
참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예. 이 둔내 토마토 일반 토마토하고 어떻게 좀 다릅니까? 아주 명성이 자자하던데요. 품질이 좋다고. 글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이 맛있고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 둔내 고랭지 토마토를 조금 자랑을 한다면은 네. 저희 지금 이 한여름에도 지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우스 재배를 하는 토마토는 그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그런 깨끗한 물로 재배를 하고요. 네. 또 이 타 토마토보다 비타민이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인정을 받은 이 둔내 고랭지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과질이 탄탄하고 당도가 좋고 그리고 신맛이 좀 덜하다는 것이 둔내 토마토의 자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마토 축제를 맞아서 또 많은 분들이 둔내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맛있는 토마토 드시고 정말 즐거운 주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 표환상 위원장이었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